진행할 계획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y는 fx라는 얘가 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에 x-t 더하기 ft가 됩니다. 이때 이제 특이한 부분은 직선과 곡선이 접한다라고 했을 때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질의응답할 때 했지만 접선의 방정식이 그 직선이 된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는 개념,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알았죠? 개를 바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어서 설명해보죠. 445번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이미 이어지는 거고 지난 시간에 진도를 덜 나간 거라서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445번. 1,-2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때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 그럼 일단 접점부터 구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f't x-t 더하기 ft. 얘가 접선이 1,-1을 지난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 1,-1을 지난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는 2t-2 1-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고요. 2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라서 지워지면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이거 마이너스 2t제곱인데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라서 얘랑 얘 지워지고 2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인 거죠. 얘랑 얘 지워지니까 t는 0 또는 2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얘가 접점의 x좌표예요. 얘가 접점의 x좌표입니다. 지금 이 방정식을 통해 구한 건 접점의 x좌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0, 얼마니 그러면 0,0이랑 2,0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접선의 y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그거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x가 되고요.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2 대입하면 2가 되고요. 그거의 수직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 그래서 얘랑 얘의 y절편 구해달래요. y절편 0과 1이라서 더하면 1이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고요. 1,-1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개가 있대요. 두 개 있죠. 원하는 건 얘네가 아니라 이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놈이랑 접점에서 이 하얀색의 수직인 놈 그 두 개의 y절편의 합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순서에 맞게 해주면 돼요. 접점부터 그려주고요. 접선의 기울기 구해서 수직인 거 쓰고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각각 나오면 얘들끼리 비교해 달라는 거죠. 접선이 1,-1을 지난다라고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얘는 2차 함수라서 1,-2를 지나는 직선이 접한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됩니다. 만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요.
450번. y는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4. 밖의 점 a, 4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여기 밖의 점 a, 4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얘의 접선이 a, 4를 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 접선 어떻게 구해요? 이거라니까 f't x-t 더하기 ft 이거밖에 없어요. 미분에 3x제곱 더하기 12x잖아요. 거기다 t를 대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3t제곱 더하기 12t x-t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6t제곱 더하기 4 전개하면 3t제곱 더하기 12t 기울기 x-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4죠. 이게 a, 4를 지난대요. 대입해요. 4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6의 t제곱 더하기 12at,가 됩니다. 더하기 4. 둘 날라가고, 그럼 0은 마이너스 t로 묶으면 2t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의 t 더하기 12a 이렇게 써지게, 빼기 12a 이렇게 써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근은 접점이거든? 근데 접점이 여기도 보면 알지만 접점 하나에서는 접선을 하나씩밖에 못 그어요. 그럼 문제에서 이 a, 4에서 여기에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여기에 접선 중에서 a, 4를 지나는 접선이 하나뿐이다. 즉 이거의 근은 한 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접점의 개수만큼 접선이 등장하는 거라서 얘가 접점만큼 접선이 등장하는 거라서 접선이 한 개 있다라는 말은 근이 한 개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근 이미 하나 보이죠? 0. 이미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인수분해를 안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인수분해는 습관화 해주는 게 좋아요. 다른 말로 얘가 근이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판별식 0보다 작다예요. 3a-6의 제곱 플러스 48a 24, 96a 9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0a 플러스 36이 0보다 작다인데 이거의 해가 0보다 작다니까 a가 m과 n 사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mn 곱해달라 했거든? 이거 뭐야? 그냥 두근의 곱 아니야? 두근의 곱은 그냥 9분의 36, 4가 됩니다. 근과계수 관계 써주면 되죠. 인수분해 하려고 아등바등 될 필요는 없어요. 접선이 점을 지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접선이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직선이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당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그 말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괜히 우리가 언어 공부할 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생각을 읊조리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해요. 453번 보겠습니다. 공통인 접선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는 거예요. fx랑 gx라는 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상황이 제한하고 있는 건 뭐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통인 접선이 이렇게 슉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요 점 A라는 애를 기준으로 A에서의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동시에 미분계수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한해요. 이걸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꼬아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내기도 해요. 다음과 같이 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접하는 점이 다른 거예요. 접하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원하는 거는 그냥 이 문제는 얘랑은 좀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정보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제시해 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알려준다면 이런 그림이라면 A, FA에서의 접선이 GX랑 B, GB에서 접한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직선이 함수랑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접선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 접선이 그 접선이다라고 해결할 수 있다 했으므로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접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해주고 교재에서는 453번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ax랑 b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c가 1, -2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데요. 그 말은 함수값을 비교하면 그냥 대입한 값 1 더하기 a가 b 더하기 3 더하기 c랑 -2로서 같고 미분계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분에서 1 대입하면 3 더하기 a가 3b 더하기 6이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나오죠. 1 더하기 a가 -2라서 a는 마3이고요. a가 마3이면 b는 마2가 되고요. b가 마2면 c는 마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연립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457번) 이어서 볼게요. y는 fx랑 y는 gx라는 애가 1,k에서 만나고 접선은 서로 수직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f1과 g1은 둘 다 k가 되면 수직이라는 건 f'1과 g'1의 곱은 -1이다. 이렇게 제시해 준 거죠. 문제에서 y는 fx 곱하기 gx 위에 점 1,k제곱에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은 뭐예요? y'은 f'1, g1 더하기 f1, g'1인데 g1과 f1이 어차피 k라서 f'1 더하기 g'1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래? y는 k제곱이래. y는 k제곱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기울기 어디 있어? 없죠? 0이라는 거죠. 지금 이 1,k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k제곱이라는 건 1,k제곱 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이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야, 근데 아까 F'1 곱하기 G'1이 마이너스 1이라며 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 더해서 0인 놈 누구랑 누구야?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과 1인 거죠. 왜냐면 F' 마이너스 1이 더 작다고 돼 있거든. 끝났어요. 둘 빼주면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얘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얘랑 얘가 나오는 거죠. (463번) 딱 접선의 방식 마무리 짓고 도함수 활용 2로 넘어갑시다. 도함수의 활용 2가 보통 좀 어려워요. 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보통 도함수 활용 2, 3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 수학2에서 적분이 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도함수 활용 2, 3에 더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어려운 문제를 뽑자면 도함수 활용 2, 3.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칠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463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이 만난대요. 같다라고 놓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x가 2와 마이너스 1이 뜹니다. 1, 4분면 위에서 만나는 점이라 했으니 p가 2,2가 될 텐데 여기에서 l과 m의 각각 그은 접선, l에다가 그은 접선은 얘가 l이죠. 여기에 그은 접선이 l이다. 그러면 y는 미분한값 2x-2죠. 거기다 2를 대입한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고 2x 빼기 여기에 그은 접선은 m이라고 한다면 y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됩니다. 두 개의 직선이 나왔는데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2,2를 기준으로 2x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돼요. 그러면 2분의 5,0과 1,0 그리고 2,2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죠.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라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쵸? (466번은) 우리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y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그쵸? 0,1이라고 돼 있고요. 1,2에서의 여기 있는데 1,2에 접하고 이 곡선이랑 1,2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심이 y축에 있는데 원이 그려지면 여기 접하나 봐. 특이하게도. 여기 딱 접한대요. 이 곡선이랑 접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곡선이랑 접한다는 건 같은 접선을 가지고 있으면 접하는 거예요. 곡선에서의 접선과 원에서의 접선이 같으면 접한다라고 해요. 곡선에서 접선과 원의 접선이 같으면 이걸 우리가 곡선과 원이 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원의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즉 중심이 필요합니다. 요 상황에서 중심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죠.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원의 중심 어떻게 찾아요? 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 멘트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1,2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얘 y절편이 중심입니다.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이잖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리가 없죠. 생각을 못하냐 하냐 차이만 있는데 우리 앞에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 지난다 라고 말했을 때 접점에 질문 있어? 1,2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건 기울기만 있으면 돼요. 얘 미분하면 3x제곱이고요. 기울기가 3이니까 그거의 수직이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1 더하기 2라서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 0,3분의 7이고요. 1,2를 지난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중심부터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거 알죠?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9분의 10이네요. 루트. 그래서 넓이는 얼마? 9분의 10파이.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여러분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파트가 이게 등분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다른 이름이 되어 있지 않고 도함수 활용 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접선과 관련된 개념이라서 뭉뚱그려 설명하긴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도함수 활용 1에서 두 번째로 나갈 내용은 앞으로 넘어갈게요. 롤의 정리입니다. 월스, 티어리 뭐 이런 거죠. 롤의 정리. 롤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거죠. 이 정리를. 정리는 조건이 좀 잘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그 조건이 달립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다른 말로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전제 조건이요. 여기에서 만약 이 FA랑 FB가 같다면 야 끝에 있는 게 같다면 야 여기가 끝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 있네. 여기 똑같은 함수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 아니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 다른 그림 또 뭐 있을 수 있죠.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어. 막 엄청 꺾인 게 많을 수도 있지. 근데 어찌 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아까 봤죠? 이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그려지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아까처럼 중간에 뭐 꺾인 게 있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쵸? 여기 부분이 기울기 0처럼 보이잖아. 그쵸? 이런 부분이 존재해요. 야, 네 친구도 이해 안 간다잖아. 왜 웃는지. 오케이?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양변이 같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양쪽의 끝값이 같을 때. 그럼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는 애가 있어요. 일반화. 일반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평균값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민이래요. 그래서 민, 밸류. 맞죠? 민, 밸류, 디어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통한 사람은 알죠? 평균이 m인 거 맞죠? 그래서 민이라서 m이에요. 알았니? 너요, 너. 너요. 야, 지난 시간에 했잖아. 평균 m이라고, ex라고. 그렇답니다. 안 했대요, 숙제를. 자, 민 밸류입니다. 자, 그럼 평균값 정리 뭐냐? 앞에는 비슷해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제 부드러운 곡선이라는 표현이죠. 그때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같은 다르든 상관없어요. A, FA랑 B, FB에 대해서 이렇게 둘을 이은 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니까 B-A분의 FB-FA 맞아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이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딱 봐도 말이죠. 저 빨간색이랑 평행이 보이는 거 있어요? 보이잖아. 무조건 있다. 어떤 그래프든 반드시 존재한다. 그게 평균값 정리예요. 이게 평균값 정리고요. 학교 시험 문제의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보통 빈칸 채우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증명을 하는 거죠. 정리니까. 그쵸? 정리가 증명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게 증명하기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보통 값을 구하는 게 나와요. 즉 뭐냐? 이 C를 구하는 게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이 C. 기울기가 0이랑 똑같은 놈, 기울기가 이 B-A분의 FB-FA랑 똑같은 놈을 찾는 문제.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구하고 멘트는 이거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멘트를 해서 롤의 정리가 뭔지는 알아야지. 즉 기울기가 0인 놈 찾는 게 롤의 정리. 기울기가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애를 찾는 게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471번) 두 개까지만 하면 끝나요. 유형 3개 있나요? 네, 유형 3개 남았죠. 유형 3개 하고 말했듯이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F1-F-1은 EF'C. 이게 뭔 말이에요? 2분의 F1-F-1은 F'C가 되는 놈 찾아달래. 사실 이 형태만 보면 뭐죠? 평균 변화율이죠. 1-1분의 F1-F-1, 즉 1,F1부터 -1,F-1까지의 기울기와 똑같은 프라임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 자, 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 x-2 맞아요? 그러면은 -1,-1부터 1,1까지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가 있어요? 요 기울기 0처럼 보이죠? 기울기 0 같은 놈이 있어? 없죠? 그래서 기억 땡. 니은 fx가 -3x-1, 3x-1이래요. x가 -1 이하일 때, x가 -1과 1 사이일 때, x가 1 이상일 때.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1 대입하면 그쵸, 1이죠.
그리고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그리고 반대로 그러는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걔랑 똑같은 프라임 존재해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 전부 다 기울기 0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됩니다. 존재해요. 양 끝에서의 기울기랑 가운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디귿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애가 존재해요? 존재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기울기라는 표현이고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이거 내가 왜 대입 안 하고 대입 안 한 이유는 얘는 y축 대칭이라서 어차피 가로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0이죠. 그렇죠? 왜 마이너스 1,4랑 1,4니까 기울기 0이고요. 0에서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프 보고 확인해달라. 알았죠? 그래프 보고 확인해달라. 그래프 좀 그려달라. 계속 외칩니다.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저건 왜 표정이 저러지? 너 뭐 질문 있어? 야, 미리 물어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0인 건 이해가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F'C가 0인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있어요? 접선 기울기 0인 거 있어? 없잖아. 여기 있는 모든 점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점의 기울기는 1이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없어요.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죠? 네. 질문 없다면 477번. 477번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이게 문제집마다 있는 게 되게 불만스럽긴 해요. 되게 불만스럽긴 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안 하고 싶어. 근데 진짜 어디 학교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원고 아니면 상호고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소개는 할게요. 소개는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싫어하냐면 이게 의미가 있긴 한데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좀 그렇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만족시킨대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를 구해달래요. 자, 이 시기에 세타는 요것뿐이죠. 그렇죠?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잖아. 이 말은 써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를 구해달라는 말은 세타를 h라는 문자로 표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세타 여기밖에 없단 말이지. 그쵸? 직접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주제예요. fx 예죠? 프라임 x는 3x 제곱이죠? 네, 대입합니다.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나누기 h는 f 프라임 3x 제곱이요. 3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자, 이거 풀어서 세타는 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됩니다. 자, 좌변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계산이 좀 느리니까 내가 그냥 계산할게. 그러면 3a 제곱 더하기 3ah만 남습니다. 더하기 h 제곱까지 남니다. 그게 3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이에요. 자,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은 3분의 3a 제곱 더하기 3ah 더하기 h 제곱이 돼요. 그럼 난 원하는 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세타는을 원하죠. 그래서 제곱을 없애야 됩니다. 제곱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걸 제곱하고 있네. 다시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없애야 되는데 제곱 없앤다고 이 전개를 하는 그런 불상사는 만들지 마요. 우리가 그런 짓 안 하려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냥 루트 치우면 된다는 거. 그쵸?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루트 3분의 3a 제곱 더하기 3ah 더하기 h 제곱 빼기 a 나누기 h예요. 얘가 세타입니다. 정말 다 구한 거예요. 이제 얘 극한값 구하면 됩니다. 이게 대체 미분 어디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나올 거면 미분계수 파트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나오려면. 이 문제가 나오려면 미분계수랑 미분계수 파트에 나오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끝났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h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ah 더하기 3분의 h제곱 마이너스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ah 더하기 3분의 h제곱 더하기 a분의 제곱에서 제곱 빼주면 ah 더하기 3분의 h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h 날리고 0 대입하면 2a분의 a라서 2분의 1이 뜹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0분의 0꼴이잖아요. 맞죠?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하고 약분하고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여기 AH 3분의 H제곱 날아가고요. 여기도 3분의 H 남아있죠? 여전히 날아갑니다. 0 대입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사실 의미하는 건 있어요. 의미하는 건 존재합니다. 의미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왜 나왔냐 그래도 의미는 있으니까 풀이 방법이 그지 같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있으니까 사실 숨겨진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a 더하기 h 빼기 a가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있는데 x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릴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a라는 점에서 a 더하기 h라는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프라임이 존재해요. a에다가 얼만큼을 더한 거죠. 그쵸? 근데 이 지점이 어딨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이 점이 계속 가까워지면 멀리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 있지만 가까워져서 이 둘이 거의 붙듯이 있으면 반드시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프라임은 둘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둘의 가운데에 있다. 이게 결국 a 더하기 2분의 1 h잖아요. 세타니까 맞죠? 이거거든. 그러니까 a랑 a 더하기 h의 기울기랑 똑같은 프라임은 반드시 가운데에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2차 함수에서 두 점이랑 평행하는 반드시 어디 있다 했어요? 가운데에 있다 했어요. 둘의 가운데. 반드시. 반드시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네. 3차 함수도 굉장히 가까이 3차 함수는 어쨌든 2차 함수는 아니잖아. 근데 3차 함수를 굉장히 가까운 한 구간에서 굉장히 얇은 구간에서만 보면 2차 함수랑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긴 한데 야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써먹고 언제 써먹어? 진짜 쓸모가 없죠. 그런 이야기예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아닙니다. 얘랑 기울기 같은 애는. 2차 함수는 반드시 가운데예요. 반드시. 굳이 이건 증명도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 2차 함수에서 얘를 뺀 걸 우리가 2차 함수를 쓰잖아? 그럼 얘가 그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랑 평행한 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반드시 이 둘의 가운데예요. 축이라서.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불만스러운 문제긴 하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풀이 방법 자체가 너무 이제 접선과는 관련이 없긴 해요. 481번 보면서 넘어가죠. 4분의 f2 빼기 f-2는 f''이랑 아까 똑같죠? 마이너스 2, f-2부터 2, f2까지
기울기랑 F'C가 똑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기억 X 절대값 X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X 0보다 크면 X제곱이요. 자, 얘는 어때요? 미분 가능해요? 다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평행한 거 있어요? 존재하죠? 네, 됩니다. 니은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이요. 야,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이 뭐야? 맞아요. 절대값 x 더하기 3이죠.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 미분 가능하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평행한 애가 존재해요?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냐.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은 1이므로 네, 존재합니다. 디귿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절대값 x. 야 그래 얘기해보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범위 나눠서 그려요? 그래서 나눠서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이거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죠.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그쵸? 수학 하에서 있었던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수학 하 함께 했던 친구들. 정훈아 어떻게 그래요? x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x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x에만 절대값 있잖아요.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저기 왼쪽으로 접는 거예요. 접어서 그린 거. 이거 이렇게 접어서 그린 겁니다. 알았죠? 기억하니? 기억한다고? 자, 원하는 건 이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기울기랑 평행한 애가 이 사이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프 안 그려가면서 풀면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프 계속 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소개할게요. 우리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절대값은 언제나 사랑받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리는 것 정도 알아야 됩니다. 전체의 절대값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x에만 절대값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y에만 절대값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x랑 y의 절대값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이 둘은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 둘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fx가 대략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 때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죠. 얘는 0보다 큰 부분 있죠. 얘만 왼쪽으로 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 이번에 3학년 애들도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거기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fx가 너희는 잘 못하니까 2차 함수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y는 그러니까 gx라는 걸 새로 설정합니다. 뭐라고 설정하냐? fx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n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그래, 식도 써주자. 식도 써줘요. 2차 함수니까 그냥 x-1의 제곱 씁시다. x가 2 이상일 때, x가 2 이하일 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래요? 2는 좀 그런가? 이거 3으로 하자 그럼. 요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실제 원래 문제는 조금 더 거지 같았는데 조금 더 거지 같았어요. 원래 문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원본 문제를 가져오면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어렵진 않은데 풀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연속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좀 더 그냥 원래 원본 문제 가져오는 게 낫겠다. 이거는 좀 의미가 약하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가 존재하는 n의 개수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될 겁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일단 이 말의 의미부터 해석해 볼까요? 뭔 말이에요? 맞아요. C를 기준으로 환승한다는 겁니다. 환승 남녀죠. 환승연애. C 이상은 이거를 따라가는데 C부터 얘로 환승한다는 거예요. 얘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럼 얘 그래프를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그려요? 되게 간단해. 이걸 위해서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웠단 말이야. fx의 그래프를 뒤집고요.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거예요. 즉 fx라는 애가 3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뒤집고요.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요. 그 다음 n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n이 어디예요? 얼마인지 몰라. n을 만약에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움직인다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3을 이제 C를 기준으로 환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 따라오다가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환승하면 연속이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랑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여기서 출발을 해. C가 어느 C에서 환승해야 연속이 되죠? 연속, 즉 말 그대로 이어져 있어야 돼. 어디에서 환승해야 이어져 있어? 그딴 거 없죠.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했을 때 접하는 순간부터 접하는 순간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 사이에 있는 n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면 이거 절대 해석 못해. 뭐라고 해석하고 다 대입할 거야? 아니잖아. 실제로 원본 문제는 뭐였냐면 식이 2차 함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와 줄게요. fx 그래프 얘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거 뭐라고 그려요? 이미 다 그릴 줄은 알죠. 얘는 이 그래프를 접은 거라서 이 그래프는 뭔데? 절대값 x라는 애를 1만큼 평행이동하고 아니죠. 미안해요. x-1이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애를 아니죠. 아니죠. 이거죠. 절대값 x 0을 기준으로 절대값 x를 그리고 걔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걸 다시 접은 거예요. 그게 저 그래프입니다. 접고 평행 이동시키고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어. 그거를 아까처럼 뒤집고 이동시켜서 왔다 갔다 할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 몇 개 있냐. 이게 이제 문제였단 말이야. 그런 게 나온다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풀이가. 그냥 이동만 시키면 돼요. 근데 잘 못한다고 너희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 환승한다는 개념은 수학 1에서 환승은 뭐 내가 이름 붙인 거긴 하지만 환승하는 그렇게 연속되도록 환승한다는 개념은 수학 1에서도 나온 적 있죠? 너희 학교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온 거? 너 아닌가? 어디지? 어디서 연속? 저기구나! 발곡고. 니네 학교 시험에 나왔잖아. 뭐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한다 그런 거. 네, 알겠어요. 기억에 다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2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죠. 잘 기억을 해달라. 이야기할게요. 절대값이랑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절대값 그래프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시험 범위가 적게 나오는 학교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아주 적게 나온 학교는 이 롤의 정리가 안 들어간 학교도 종종 있는데 9월 말에 보는 학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롤의 정리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롤의 정리는 일단 다 들어가고 오늘 나가는 것 정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야, 넌 탈색한 거야? 몇 번 했어?